이 앞에서 우리 대행이 근무하는 말이죠. 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헌법을 아예 대놓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여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됩니까? 최상목 직무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압박 회유, 정치재판 겁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공개 협박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마흔역 임명 안 하면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하겠다, 몸조심하라는 충격적인 망발을 했습니다. 민주파출소가 대대행의 체포권이라도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동안 이재명 대표 주변의 사람들이 수사와 관련돼서 하나 둘씩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것이 다시금 생각나면서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신변 위협 협박을 한다면 신변 보호 경호 인력이 필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정략 줄탄핵, 의회 독재에 의한 국정 마비가 장기화되며 민생과 국익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또 쟁점 매우 간단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어제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동안 국정수장들이 정략 탄핵 직무정지에 민주당의 국가안보, 수사, 민생, 주요 사업 예산 삭감까지 겹쳐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적법 절차가 아니라 불법 절차가 판을 치는, 법치가 아니라 정치 재판의 흑역사를 헌정사에 기록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 중단을 촉구하고 민주당의 국정마비 정권 찬탈 시나리오의 공범이 되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에 관련된 결론을 한덕수,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조속 결론을 촉구하는 내용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다수에 의한 독재가 이제 국회 담장을 넘어서 거리로 국민의 삶까지 직접 침해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산 독재 횡포를 넘어서 헌법 재판까지 정치 재판으로 압박 겁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친 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M1 보좌직원까지 동원해 단체로 매일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인도를 사실상 불법 점거한 채 무법적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흔역 임명을 공개적으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내통으로 문영배 소장 대행의 SOS라도 받은 것입니까? 대통령을 불법 수사하고 불법 구속했던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하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다른 내통으로 헌재 내부 분위기, 무슨 얘기를 듣기라도 한 것입니까? 안 그래도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이자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논란, SNS에서 북한 우호 발언 등으로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는 문영배 소장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자 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위 간부를 맡았던 이미선 재판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회장 출신이자 배우자가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 참여 논란이 있고 배우자 근무단체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인 측 대리인인 정계선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주적을 북한이라 말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정정미 재판관. 왜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지 스스로를 돌봐야 할 것입니다. 입법권과 온갖 제도를 국정마비와 권력 찬탈 흉기로 이용한 민주당. 이제 각종 차도와 인도, 거리까지 나와서 헌법과 법이 아닌 때법으로 국민의 삶을 침해하고 법치와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협박과 겁박에 헌법재판소가 유린되고 굴복된다면 이러한 무법천지, 정말 불법 부당이 더 판을 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의 국정마비, 정권 찬탈 시나리오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보한 CCTV를 보면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차도, 심지어 마포대교까지 2차로 도로를 점거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민주당에서 2차로 도로를 점거하고 저렇게 행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거리의 인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철거 계고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불법적 그리고 특권적 만행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나쁜 선례 반드시 중단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9건의 공직자 탄핵 소추를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줄탄핵의 목적은 명백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문재인 정부의 비위를 은폐하며 민주당의 우호적인 방송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헌재가 심판한 탄핵소추 8건 모두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헌법적 근거 없이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된 탄핵 권한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무차별 입법 행위 역시 국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특검법 그리고 선심성 입법으로 국가의 미래에 부담을 안기는 법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발의하고 또 발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되기 전까지 25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거듭 강조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이러한 여야 합의 없는 다수결 표결 강행 일당 독재는 유효한 국회 의결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처리를 교섭단체 간 합의로 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불문 관습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일방적 표결 처리를 민주당이 횡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상임위와 소위 단계에서 이견이 있는데도 표결로 강행한 사례는 18대 국회는 44건, 19대 10건, 20대 7건, 그리고 21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64건으로 늘어나더니 22대 국회에서는 불과 9개월 만에 11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2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624건 이상을 합의 없이 거대 야당 단독 처리가 예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심각한 헌법 위반 내란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도 아직도 밝히지 않은 채 국가적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탄핵 소추된 지 83일째, 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98일째입니다. 이처럼 장기간 국정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가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익도 심대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사건은 한마디로 표결 정족수 문제입니다. 본안을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쟁점, 빠르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사건도 어제 한두 시간 만에 결론을 종결할 정도로 매우 쟁점이 간단합니다. 조속히
헌재가 판단해야 되는도 이렇게 신속한 판단을 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 사실상 민주당의 국정마비, 정략, 탄핵, 만행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적법 절차 및 헌법적 가치 수호에 역사적으로 큰 기여를 한 바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사 펠릭스 프랑크푸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의 역사는 대체로 절차적 안전장치의 준수의 역사이다. 한마디로 법의 내용, 실체적 정의만큼이나 법이 집행되는 방식, 절차적 정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실체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적법 절차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헌법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소추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절차 위반조차 있어서는 안 될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절차가 총체적으로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적법 절차가 아닌 불법 절차, 무법 절차였습니다. 듀 프로세스 오브 로가 아닌 자의적 절차, 무법 절차였습니다. 현재 헌재가 보이는 이러한 선택적 지연 또한 편향적 정치세법에 따른 편향성의 표출이 아닐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절반에 이른다는 여론조사는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가 흔들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탄핵 재판이라는 의심을 받는 헌법재판소, 그동안 비교적 상식적 결정을 내렸던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께서 기울어진 헌법의 균형추를 맞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법과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이 적법 절차의 법치주의 국가가 될 것인지, 불법 절차, 무법 절차의 정략 정치주의 국가가 될 것인지,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불법 절차가 아닌 적법 절차로, 정치가 아닌 법치로 돌아올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김준희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선배님들을 대신해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학교 선배이신 전용기 선배님께서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다,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개개인의 카톡을 연락하는 것을 검열하겠다는 내용을 내포한 이러한 발언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비상식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을 때 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어이가 없었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용기 의원님께서 우리 학교의 선배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부끄럽고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전용기 선배님을 대신하여 사죄드립니다. 추미애 선배님께서는 육선 정치인으로서 한양대의 자랑스러운 동문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부끄러운 선배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 아들의 군복무를 도운 것을 포함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 이르러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입법 폭주에 힘을 쓰고 계시고 국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특히 계엄 방지 3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하고 계셨습니다. 탄핵 남발, 입법 폭주로 이미 입법부의 권한이 도를 넘었다는 것은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을 내란이라 칭하며 방지하는 법안조차 내는 것은 대놓고 입법부가 독재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국가론의 임종석 선배님, 가족회사인 선관위가 투명하다는 박희승 선배님 등등 다양한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사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25학번 문주선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본적인 가치가 얼룩지고 더럽혀진 대한민국의 정치 작태와 우리의 부끄러운 선배들이 그 일선에서 주도하고 있음을 깊이 통감하여 한 명의 건국인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명 건국, 허심 위족, 고 유석찬 박사의 말씀처럼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이 사과문을 낭독합니다. 우선 제 선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과거 서총련의 지시를 받고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서 사제폭탄을 던지는 그것도 사람을 향해서 던지고 쇠파이프로 집안을 부수고 직원을 인질로 잡아 농성하였으며 바닥에 신호를 부려 방어테러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이 사건으로 2년간의 징역을 살고 미국에 다시는 입국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이러한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혈맹국인, 동맹국인 미국에 반대하는 이런 위험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그 신념을 현재까지도 지니고 있습니다. 서총련은 NL위주의 단체였고 그분 또한 그러했습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라는 일명 삼민투라는 민영하에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서 바라보고 한강의 기적을 불러온 사람들의 업적을 극구 부정하며 오히려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세뇌하는 악독한 민족 분단의 원흉인 북한 수뇌부를 두둔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거기에 심취하고 연구하고 재해석해온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탁통치 당시의 소련군은 해방군이었고 미군은 점령군이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 근본부터가 미국의 식민지로서 세워진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입니다. 전공도 경력도 이렇다 할 무언가가 없지만 친명계 강경파라는 타이틀에 힘입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분은 다른 법조계 정치인들을 제치고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고는 그 권위에 힘입어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의원들을 트집잡아 힐난하고 흑역사해야 할 자신의 과오를 훈장마냥 떠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서부지역 사태로 구속되어 사상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처 따위는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폭동을 꿈도 꾸지 못하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일벌백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보해야 한다. 이 발언이 당신께 정확히 들어맞는 말씀인 걸 모르십니까?
훨씬 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테러 행각을 벌이신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저히 말에 힘이 실리질 않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더니 그분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하조직의 젊은 일원일 적에는 소수를 탄압한다고 억울해하면서 정작 자기네들이 권력을 쥐어잡자 나라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을 핑계로 협치가 아닌 강압의 정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젊었을 적에 그렇게 분노하던 파시오 정치를 지금 자신들은 죄책감조차도 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작태를 볼 때는 100년 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떠오릅니다. 거대 야당이 타 정당 의원들을 협박하고 설득해서 세계 최대 악법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렇게 바이마르 공화국은 멸망했습니다. 선동꾼을 유세장에 심어두고 그렇게 집단 체면을 걸어서 대중을 조종했습니다. 정보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해서 정의의 사도인 양 유난을 떨었습니다. 그분의 정확히 40년 후배 그리고 공과대학의 후배로서 이러한 선배가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러한 선배들이 국가 요직에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께 무한한 죄악감을 느낍니다. 저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있어 국가에 사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극우라고 신문계고 두려워하는 우리 청년들의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과거에 왜곡된 이념을 씻어내고자 당신들의 삼민투라는 것이 그러했던 것처럼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반전체주의, 이른바 삼반투라는 안티테제가 되어 이것이 크나큰 해일로 일어날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이 물결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이끌어갈 파도가 될 것임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법 탄핵을 주도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을 배출한 중앙대학교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진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재명 의원의 타락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중앙대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작금의 현실을 규탄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돌이키고자 저의 선배 이재명 의원을 고발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부터 이미 70여 차례에 걸쳐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법부와 입법부를 향해 줄탄핵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님의 권한이 정지된 당시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 탄핵되도록 만들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한 일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이 일이 핵무장론 때문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이야말로 반미, 친중에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는 모순적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한미군을 미점령군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의 김정일을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 칭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영방제 통일이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과 함께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직면했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과 함께 시위에 나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의원의 행보는 반국가적 행위이며 의에 죽고 참에 사는 중앙인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옹호하는 발언과 행동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한국의 안보와 외교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재명 의원은 입에 담기도 힘든 반인륜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앙인의 의에 죽고 참에 살다 그 교훈을 내다버린 선배 이재명의 정치적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배움과 성장에 참된 인재를 키워내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명예가 한 사람으로 인해 실추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중앙대 선배이며 중앙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을 선배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의 정치적 행보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중앙대 동문 343명을 대표하여 우리 중앙대는 그가 저질러 놓은 만행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국정을 몰락해 만든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 대표 하태원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자유대한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학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반국가 세력의 본거지로 기능해왔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모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끄러운 선배들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석기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북한과의 전쟁 발발 시 후방 교란을 계획한 혐의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력시설과 통신망 등 국가기관시설을 파괴하고 무기를 제조 및 탈취하며 경찰서와 같은 핵심 거점을 타격하여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임무는 북한 인민군이 이기게 하는 것이라는 국가질서를 혼란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그가 몸담고 있던 통합진보당은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RO를 조직하는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위헌 정당으로 해산 조치되었음에도 진보당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입니다. 민주노총의 간부 여럿은 100여 회 이상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국가 기밀을 넘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령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고 촛불 시위, 추모 문화제 등 다양한 항의 투쟁에 집중하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의 문구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해당 문구는 실제 집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감정을 고조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혈세 1조 6천억 원이 낭비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서는 김정은 총회장님의 기운을 듬뿍 받았다고 찬양하였고 21대 국회의원 전원의 전화번호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한 간부가 지령을 받고 평택 미군 기지와 오산 공군 기지의 각종 군사시설을 촬영 및 수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범죄 집단을 선배 양경수 위원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주노총 선거 과정에서 NL 계열 양경수 후보가 당선되는데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바로 북한이 원했던 북한이 당선시킨 민주노총의 위원장입니다. 이 외에도 무단 방북을 하여 충격을 주었던 임수경 전 의원도 외대 출신입니다. 임수경 전 의원은 탈북자를 두고 변절자라며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민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지옥에서 탈출하신 모든 탈북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하신 300여 명의 동문을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진보의 이름을 걸고도 진보가 아닌 극단 공산 주체 사상으로 국헌을 문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 질서를 혼란하는 부끄러운 선배들을 두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끄러운 선배들, 그 중에서도 최악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재학생 성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경희대학교 선배들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아웃풋이자 저희 학교가 또 저희 후배들이 짊어져야 할 가장 거대한 수치인 문재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느끼셨다시피 2017년부터 22년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 외교, 방역, 정치 등 모든 방면에서 정말 다양하고도 철저하게 망가져 왔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진 수없이 많은 그의 과오를 뒤로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문재인의 마수에 대해 설명드리고 제가 사죄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가장 큰 이슈인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과 자격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본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과 그 정부가 임명한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이념 편향성과 사적 논란이 제기되어 그것이 단순히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자격과 본분을 의심케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곧 만료되는 이들의 임기를 억지로 연장하려는 법안까지 추진하며 사기 탄핵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키고만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작동해야 할 헌재마저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둘째, 공수처의 날림 수사와 정치적 도구화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통칭 공수처는 권력 감시의 역할을 하겠다던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채 정치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적 근거도 권한과 자격도 부족한 상태에서 청구하는 법원마저 멋대로 지정한 억지 영장이었고 결국 중앙지법에 의해 그 구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렇듯 공수처는 정치적 수사에 몰두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성과조차 없는 무능함으로 국민의 혈세만을 낭비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기관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듭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은폐입니다. 우리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기억합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며 흉악범이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후 공개된 증거들은 이들의 필사적인 저항과 귀순 의지 피력 증명을 통해서 정부의 설명이 그저 거짓된 변명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도 월북 시도라며 사실을 은폐했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고 방치하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진실을 왜곡하려 했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경제 통계를 조작해오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자신들이 주창해왔던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고용률, 소득 격차, 부동산 통계 등을 왜곡해왔고 국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거짓 통계 속에서 속아왔습니다. 나라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실상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만 갔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국민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직함마저 붙이고 싶지 않은 그 이름, 문재인 전 대통령.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에도 전혀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없는 동문. 후배로서 오늘은 이 부끄러운 선배의 이름을 들고 대한민국과 또 국민 여러분들 앞에 진심을 다해 사죄드리고자 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다 덮을 수 없는 최악의 과오 앞에 드릴 말씀은 죄송하다는 말뿐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연사 마치겠습니다.